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으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일 대책 회의를 열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수장들이 내놓는 진단을 들어보면 마치 환자가 왜 열이 나는지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일단 해열제만 처방하려는 의사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진짜 병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말이죠.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위험한 시그널을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 걸까요? 만약 지금처럼 증상과 원인을 혼동한다면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나중에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 경제수장들은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실상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죠. 최근 경제부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뉴스를 보면 시장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1%의 보유세까지 신설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사칭 가짜 담화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왜 하필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국이 환율 상승의 책임을 끊임없이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세금 인상에 대해 검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취해 시장의 공포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세금 장벽을 높인다면 서학개미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팔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 폭탄을 맞는데 누가 주식을 팔까요? 오히려 세금이 무서워서 미국 주식을 절대 팔지 않고 꽉 쥐고 있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주식 매도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달러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시중의 달러 가뭄은 더 심해져 결국 환율은 더 미친 듯이 치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환율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는 꼴이죠. 또한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라고 말이죠. 심지어 젊은 층의 이런 투자가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현상이라며 우려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국민들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별난 행동 취급하며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정치권에서조차 환율 불안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왜 국민이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개인들은 국내 시장이 수익만 난다면 언제든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매력 없는 국내 시장을 방치한 채 더 나은 수익을 찾아 떠나는 국민들 탓만 하는 당국의 태도입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는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한 시장의 지극히 합리적인 결과이자 탈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당국의 이런 진단 과연 얼마나 정확한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번지고 있는데 소방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부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부터 잡으세요 라고 외치는 격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누군가 이미 산 전체에 기름을 부어놨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이렇게 큰 불로 번진 건데 그 기름의 존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채질하는 사람들은 바로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이고 산 전체에 뿌려진 기름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진짜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해외 투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건 원화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위험한 이상 신호를 감지한 시장의 가장 합리적인 결과이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다면 가만히 앉아서 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명조끼를 찾아 입고 탈출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 위기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감지하는 건 월스트리트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돈을 매일같이 쓰는 자국민이라고 말이죠. 자국민들은 자기 나라 경제의 체온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낌새가 보이면 본능적으로 더 안전한 자산, 즉 달러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환율 폭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원인은 바로 지난 몇 년간 멈추지 않았던 유동성 공급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총통화량은 20%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시나요? 이걸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은 기간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M2 통화량은 불과 3% 남짓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 폭증, 미국은 3% 증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오렌지 주스 한 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라고 해보죠. 그런데 누군가 여기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겁니다. 주스의 양은 늘어나지만 맛은 점점 밍밍해지겠죠? 돈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원화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돈 한 장 한 장의 가치, 즉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라는 주스가 미국 달러라는 주스보다 약 7배나 더 빠른 속도로 묽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새로 풀린 돈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은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신용도가 가장 높은 최상위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가장 먼저 가장 저렴한 이자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이 돈으로 자산을 사들입니다. 부동산, 주식, 미술품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일으킨 자산 가격 폭등을 구경만 하다가 뒤늦게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와 높아진 대출 이자라는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화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녹아내리는 현실.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안전한 주스, 즉 달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4년간 시중에 풀린 돈은 우리 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과잉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홍수는 대한민국을 자산 격차라는 결코 아물기 힘든 깊은 상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홍수는 모든 땅을 공평하게 적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높은 곳, 즉 신용도가 가장 높은 상위 1%의 땅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최상위층의 손에 들어간 돈은 곧장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서울의 핵심 지역 부동산이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현재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무려 27억 원에 달하고 일부 인기 있는 국평 아파트는 최고 약 7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괴물의 실체입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린데 내가 사야 할 집값은 토끼처럼 뛰어가는 게 아니라 로켓을 타고 날아가 버리는 상황. 이 게임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99%의 국민들은 이 잔인한 자산 축제의 관객으로조차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가 나날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왜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찾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 바로 절박함이 그들을 해외 투자로 내몬 진짜 이유입니다. 원화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가라앉는 배의 구멍을 어떻게 막으려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배의 뼈대를 수리하는 대신 승객들의 짐을 풀어 구멍을 틀어막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요즘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 동원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직접 동원하지 않겠다고 부인했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환해지 비율 조정이나 통화 스와프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사실상 환율 방어용 총알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출 기업들을 상대로 환전 압박이나 독려를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압박하는 식이죠. 심지어 증권사들에게 환전 시기를 조절하라는 식의 매우 미시적인 통제 방안까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처방,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에 진통제 주사를 놓고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줄어들지 몰라도 근본적인 병은 몸속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죠? 이런 땜질 처방은 우리의 소중한 외환 보유고만 축내다가 정작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쓸 총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원화 그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수술에 가깝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돈 풀기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1.5%포인트에 달하는 금리 차이가 계속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달러가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나라의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가 계속 빚을 내서 돈을 쓴다면 결국 그 돈은 또다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걸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명백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한 땜질 처방이냐, 아니면은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수술이냐. 만약 여기서 또다시 국민 탓을 하며 손쉬운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